네, 조금 전에 뉴플리 답변 중에 나온 이 표현과 관련해서요. 장해찬 최고위원이 개인 SNS에 올린 이런 표현을 다시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걸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앵커의 픽에서는요. 이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이른바 아빠 찬스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지진 변호사. 이게 기존에 알려진 이른바 아빠 찬스가 6건인데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했더니 이게 더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알려진 게 한 6건 정도 되는데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한 추가적으로 한 5건 정도가 늘어나 지금 총 한 11건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관위에서 조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5급 이상 간부 정도만 한정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계속 지금 범위를 좀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자나 뭐 관련 직급 불문하고 조사가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뭐 본인들은 이제 상당히 부인을 하고 있지만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온 것도 있는 게 송범석 사무차장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내부 문건에 채용 관련 내부 문건에 심지어 그 본인 딸의 이름이 들어가 있던 상황 그것까지 지금 나와 있었고 이거면 어떻게 보면 누가 보기에도 아니 채용 관련 내부 문건에 자녀의 이름이 먼저 들어가 있다? 이건 뭐 내정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뭐 김기현 대표도 이거 완전 복마전이다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논란이 더욱 좀 확산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민진숙 기자, 네. 지금 공정이 화두가 된 시대에서 이런 일들이 불거지니까 더 공분을 사는 것 같은데 이 아빠 찬스에 더해서요. 아빠 친구 찬스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빠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직접 채용 면접에 나타난 겁니다. 면접관으로 나와서 최고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줬던 것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경우 자녀가 3년 전 선관위 경력 채용이 됐는데 당시 면접평가 항목 15개 가운데 14개에서 최고 점수를 얻었습니다. 면접관으로 들어온 3사람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이요. 이번 문제가 불거지고 20여일이 지나서 사과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의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제 기본 입장은 하여튼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할 때까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국민 또 실망시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믿어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는요, 선관위 이 노태학 위원장에 대한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 그 목소리도 이어서 좀 듣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기둥부터 썩어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과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인 박찬진 사무총장은 뻔뻔하게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겁니까? 국민의힘의 노골적 선관위 장악 시도를 당장 중지하십시오. 선관위의 자녀 채용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 사안이지만 이를 빌미로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노태학 위원장의 사퇴가 답이다 이런 입장인가요? 이렇게 무능한 선관위원장인데 무슨 염치로 저 자리에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날이 갈수록 이 불공정 채용, 자녀의 특혜 채용이 처음에 4명이랬다가 6명, 11명, 두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선관위 고위직들의 해명도 매번 바뀌고 꼬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선관위원장이 제대로 기강을 잡지 못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심각한 불공정 채용 문제가 벌어지면 기관의 장이 책임지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네. 그런데 선관위라고 해서 예외를 두고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무엇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리고 취준생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선관위를 감싸고 도는 민주당의 저 발언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선관위 인사 장악을 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아니 선관위에 외부 인사 넣으면 그게 장악이 되나요? 선관위 장악이라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조혜주 씨를 상임 선관위원으로 넣는 그 정도 인사는 해야 뭐 선관위 장악이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설마 뭐 대선 캠프 출신을 선관위에 넣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외부의 공정한 인사를 기용해서 이 철저하고 투명한 감사,
뿌리부터 개혁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선관위 개혁, 뭐 선관위 장악이라고 말하면 조혜주 위원을 임명했던 민주당의 얼굴만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김준일 리터 그래서요. 이 여당에서는 이 사무총장 자리에 외부 인사를 앉혀야 한다고 하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거 정치적 중립 침해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말이 더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맥락을 좀 봐야 돼요. 왜 선관위가 지금까지 내부 인사들을 이렇게 기용을 했느냐.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낙 대법관 바쁘니까 그리고 상징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사실상 이제 위원장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장관급이고요.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오면은 어떤 식으로든 시비가 붙는 거예요. 어떤 뭐 이 경력이 있다, 예전에 진보적 발언을 했다, 보수적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선관위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을 계속 기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논란이 되면은 외부의 사람이 뭐 들어와서 좀 조직을 바꿔볼 필요도 있지만은 어떻게 중립성을 담보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다 압박하고 있는 현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의 눈초리가 뭐 국민들한테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합리적으로 좀 여야가 그럼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전에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 또 이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감사원 감사 거부하고 했는데 보니까는 선관위가 지금 60년 동안 한 번도 외부한테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선관위의 어떤 독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는 게요. 이게 좀 이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관위는 그 독립성을 그냥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관위가 이게 헌법상 독립기구가 되는 연원을 보면 사실 3.15 부정선거까지도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참 가야 사실상 되는군요. 선거 관리는 행정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뭐 행정자치부나 관련 뭐 내무 관련 부서에서 맞는 게 맞는데 당시 이제 그 부정선거 여파로 있어서 선관위를 독립시킨 부분이 있고 굉장히 이게 좀 그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선관위가 마치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 같은 거는 전혀 무시하고 그냥 우린 독립기관이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면 돼.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십시오. 말씀 잘 해주셨지만 소쿠리 투표 이거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거부했죠. 또 이전에 업무 추진비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감사원 감사도 거부했고 또 심지어 국정원에서 보안 감사를 해야 된다. 북한의 어떤 해킹 시도에 이것도 거부했고 지금 최근 오늘 또 단독으로 나온 거 보면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 이제 지지했던 업체에 대한 수의 계획을 몰아준 내용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기회에 선관위 독립성 문제는 조금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선관위가요,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쇄신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쇄신의 의지가 있는지 우리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